이 시간에는 제3장 기본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. 기본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살펴봤을 텐데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다항함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다항함수를 보는데 특히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, 만약에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실함수라면은 마찬가지인데, 이거 복소수라면 실함수 대신에 복소수로만 바뀐 거죠. 여기 ag 더하기 b 이런 꼴인데, 여기 1차 함수니까 a가 0이 아니고 이게 0이 아닌 복소수이고 b는 0이어도 상관이 없죠.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, 그 다음에 다항함수는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데, 이제 좀 간단한 함수, 다항함수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함수, 이 거듭제곱 함수. 그래서 fg는 g의 n제곱, n은 자연수입니다. g의 n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2차 함수까지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 거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리함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유리함수는 좀 복잡하죠.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본함수는 지수 함수,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실함수에서 2의 x의 제곱이 지수함수인데, 우리가 이 함수의 도함수가 이 함수 자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자연에 대한 많은 현상을 이 로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자연 로그 함수죠. ln x.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자, 이런 함수에서 실수 대신에 x 대신에 복소수로 바뀌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, 특히 복수함수에서는 이 지수함수, 로그함수가 더 중요하다. 무엇보다 중요하냐면, 우리가 삼각함수가 있었죠. 실수에서 삼각함수가 있었는데, 복소수에서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인 함수, 코사인 함수, 뭐 탄젠트 함수도 있는데, 우리는 사인 함수,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x 대신에 복소수 z로 가면은 삼각함수가 있었는데,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항함수, 지수로그함수, 삼각함수를 기본 함수라고 하는데, 복소수에서는 지수로그함수가 대단히 중요하고, 삼각함수가 지수함수에 좀 더 변형된 함수가 된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삼각함수하고 굉장히 비슷한 함수, 쌍곡함수가 삼각함수랑 비슷한 함수로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복수함수라는 것은 다음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. D가 복소평면에 있는 열린 영역입니다. D가 복소평면에 있는데 열린 집합. 그럴 때 F가 D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, 복소 공간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복수함수라고 하죠. 그럴 때 이 D를 F의 정의역이라고 한다. 그리고 이때 이 C를 F의 공역이라고 하죠. 그리고 FD, 이것은 F의 치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왼쪽에 그림이 나오는데,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이 이게 D고, F에 의해서 D가 FD로 치역으로 가죠. W 평면은 공역이 되고, 그래서 이제 복소 함수는 이런 형태임을
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3.1 다항함수를 시작을 하겠는데 3.1.1 1차 함수. 자, 1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복소평면 전체입니다. 복소평면 전체에서 전체로 가는데 1차 함수라는 것은 이제 fg가 ag 플러스 b, fg가 ag 플러스 b 형태다. 여기서 a는 이건 0이 아닌데 어떤 복소수죠. b는 뭐 0일 수도 있는 이런 복소수가 됩니다. 그래서 0이 아닌 복소수 a와 복소수 g가 돼 있을 때 함수 형태가 ag 더하기 b 형태가 될 때 우리가 이것을 1차 함수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1차 함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 이제 a 곱하기 g 곱셈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더하기 b 덧셈이 정의가 되는데,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곱셈이라면 앞에서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보면은 아주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z를 극형식으로 r 2의 i 세타 제곱으로 나타내고 a를 s 곱하기 2의 i 에타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, 그럴 때 a 곱하기 g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. 절대값은 이 z, 이 r의 s배가 되고 평각은 이 세타의 에타 더하기가 되죠. 절대값은 곱하지만 평각은 더한다.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a 곱하기 g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, 이 분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. 이 분석은 여기에서 먼저 a의 평각 에타만큼 회전 이동한 거, z가 r 곱하기 2의 i 세타, z가 r 2의 i 세타 제곱, 이게 주어졌을 때 회전 이동, 에타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는 거다. 에타만큼 이렇게 회전 이동을 시키면 여기로 가겠죠. 그러면 이게 r은 그대로고 평각은 에타 더하기 세타가 이렇게 될 겁니다. 이렇게 될 거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s만큼, s는 a의 절대값입니다. 확대, 이 s가 1보다 크면은 확대, 또는 1보다 작으면 축소, 또는 1이면 그대로 이렇게 시킨다. 이게 rs, 절대값은 r 곱하기 s고 평각은 에타 플러스 세타.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길이가 r 곱하기 s가 이렇게 되게 하면 바로 이 점이 rs 2의 i 에타 플러스 세타, 이 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함수 더하기 g, 더하기 g는 더하기 b,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1차 함수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회전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를 시킨 다음에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함수가 a 곱하기 g인데 a가 절대값이 2이고 평각이 4분의 파이입니다.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0.5i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위에서처럼 맨 처음에 a 곱하기 a가 이거고 a가 여기다가 g. 자,
여기에서 우선 A의 평각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G1이라고 놓으면 밑에 그림 원래 상태에서 4분의 파이만큼 4분의 파이가 이만큼이죠. 원래 이 정사각형을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키면 밑에와 같은 모형 형태가 되죠. 그런 다음에 A의 절대값이 2가 됩니다. 2. 2배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변한다. 그리고 이 영역의 각 점을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G 더하기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0.5i 만큼 이렇게 이 원점을 이만큼 평행이동, 전체적으로 다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변한다.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단계 올라오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F가 원래 이 정사각형이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1차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1차 함수는 회전 이동, 확대 축소,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함수의 모양을 알 수가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. 이게 나중에 이제 함수의 미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